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해서 AI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AI도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 1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MBN이 저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디지털 뉴스부가 챗 GPT 그리고 퍼플렉시티 프로를 활용해서 TV 토론 전체 내용을 학습시킨 다음에 후보들의 토론 전략과 화법 그리고 장단점 등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5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5점으로 2위였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7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점 순이었습니다. AI의 한 줄 평을 볼까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팩트와 논리로 밀어붙이는 공격형 실용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팩트와 논리로 밀어붙이는 공격형 실용가. AI의 평가를 보면 이재명 후보만 집중 타격해 실체 없는 약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상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을 시도하고 직접적이고 회피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재명 후보의 논리를 압박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경제학, 갈라파고스 AI 등 조어를 활용한 이런 화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다만 단점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나치게 논쟁 중심으로 몰아가서 토론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 줄 평이 비전을 말하지만 디테일에서 밀리는 감성적 정치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추상적인 은유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감성화하고 상대방의 질문은 돌려서 말하며 직답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소버린 AI, 재정투자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산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효했던 반면에 이준석 후보 질문에 수세적으로 반응하면서 논리적인 결함을 노출시켰다. 라는 이런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AI도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1위에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떠나서 화제성 면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연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토론 직후에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가 많죠. FM 코리아 같은 친 이준석 성향의 커뮤니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클리앙이라든지 루리웹, 또 MLB 파크라든가 DC 인사이드 여러 대형 커뮤니티에 정말 이준석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평소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 성향이 강한 여자들이 많은 여초 커뮤니티에도 이날만큼은 이준석 때문에 정말 토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다. 이준석 때문에 꿀잼이었다. 토론은 이준석 승. 오늘만큼은 비호감 커뮤, 대통합 이런 우호적인 반응이 쏟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말고 그리고 내가 이준석을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화제성 면에서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준석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즘과 같은 SNS 숏폼 시대에는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밈과 짤 영상으로 재생산되면서 화제성을 끌어올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토론회는 이준석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공격 타겟이 되었던 이재명 후보가 패자인가? 그렇진 않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토론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비호감 이미지를 벗어나서 뭔가 안정감과 포용적 리더십을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승자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50%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미디어 노출과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구도인데 가급적 말실수나 구설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토론회 때도 주로 방어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아주 날카로운 그리고 디테일한 질문으로 그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이재명 공약이 가진 허점을 아주 잘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질문으로 드러난 이재명 공약의 허점들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다 줄게 뭐 이런 식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한다, 이런 인상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 이준석 이렇게 말했죠.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 해주겠다라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 뭐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남원에 가서도 제2경찰학교 유치하겠다라고 공약하고 충남 아산에 가서도 제2경찰학교를 유치하겠다라고 한다. 대체 어디로 유치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해주겠다, 저기 가서도 해주겠다, 무책임하게 남발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재명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다라고 뻥튀기 하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모두 약속함으로써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리더다, 이러는 인상을 주게끔 이준석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제를 주장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주장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화제가 되었던 호텔 경제론, 스테이블 코인, 코스피 5000 시대, 이런 이재명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답변 회피했죠. 뭐 잘하면 된다, 당신이 너무 극단적이다, 왜곡한다, 단순화한다, 이런 식의 뭔가 회피성 답변만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공방을 통해서 뭔가 이재명은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또는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인상을 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호텔 경제학은 문재인 정부의 뭐 소득 주도 성장, 이걸 연상을 시켰는데 호텔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예약한 후에 나중에 취소를 해도 그 10만 원 돌고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신박한 논리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뭐 기초통화국 발언 같은 이런 황당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걸 잇는 지금 화제작이 되어서 여러 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 재생에너지 공방이 있었죠. 전남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 이재명의 공약을 두고 이건 뭔가 세 가지를 상기시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재명이 계승하겠구나. 두 번째는 친중 성향, 그리고 과연 원전 없이 AI 강국이 실현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을 남겼고 이건 앞으로 계속 뭔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준석 그 후보는 에너지 정책 대폭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받게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을 이재명 후보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건 개발비나 운영, 또 제조, 금융 거의 외국에 다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또 중국 쪽이다. 또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 왜 그렇게 이걸 계속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친중 성향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이런 공격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날카로운 뭐 AI도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아주 팩트에 기반해서 조목조목 따짐으로써 뭔가 이재명 공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허점을 잘 노출시켰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참 토론을 잘했다,
저도 마찬가지로 AI와 함께 1위를 주고 싶은데 오는 23일에 또 두 번째 토론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는 또 누가 잘 할지 여러분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